오늘은 일주 분석 중에서 을목일주 가운데 을의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주를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다른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 비교해서 그분들 설명하고 또 저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때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 사주가 을의일에 태어났는데 내 을의일에 태어난 사주는 도대체 팔자 흐름이 어떻게 갈까? 또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가 60개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을목 중에서 해일주, 을의일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 월, 일시, 사주를 풀 때 가장 중심적으로 되는 게 여기가 만약에 월이라고 하면 여기 일이 되고 이 일간을 중심으로 그 태어난 날의 기운을 일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을의일주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딱 한눈에 보고 자기가 을의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지장간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장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항상 빨리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지장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간에 보면 무가 들어있으니까 무는 정제가 되겠죠? 정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갑은 겁재가 됩니다. 겁재가 있고 임은 역시 인성이 되겠죠. 인성 중에 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기 사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정제고 이거는 겁재고 이거는 인성인데 사주에 예를 들어서 편재나 정제, 재물복이 없다 하더라도 을의일주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겁재, 겁재가 다른 의미로는 재를 겁탈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의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인, 인성, 인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정제, 겁재, 정인을 을의일주는 갖고 있다. 지장간에. 그럼 특징은 을의일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주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의 그 각자 뜻이라든지 어떻게 서로 합하고 형충 파해되고 주고받는지 이런 걸 보시지만 일단은 한눈에 이제 특징적으로 볼 때 이걸 이제 물상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론적으로 아니면 형기론적으로 풍수에서 그런 걸 따지지만 사주도 역시 물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을해일의 이 해라는 것은 대회수, 어떻게 보면 호수라고 볼 수도 있고 연못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넓게 보면 바다로 볼 수 있지만 이 을목은 화초 같은 꽃이잖아요. 그죠? 그게 물속에 떠있는 예를 들어 부평초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일주 같은 경우는 이 해는 또 지살과 역마의 기운이기 때문에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느낌이 딱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평초와 같은 그래서 을의일주들은 어떤 부분에 좀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정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역마의 기운이 있으니까 많이 활동성이 강하다. 활동성. 그리고 성격은 여리디 여린 을목 화초 같은 그런 부분에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학문적으로 그쪽에 성취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좀 인성이 품성이 좀 착하고 여리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 자체 보면 인격적으로나 어떤 감성적으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한 군데 이렇게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변화와 변동이 많다. 그것은 이 해가 인신사회가 역마인데 특히 이 해는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흘러가고 많이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화초 꽃 같은 게 물속에 떠서 떠내려가는 형상이고, 그리고 이것도 수니까 바다 건너 해외하고도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학문적으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의뢰일주 있다. 그러면 자녀가 아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갖고 태어나 있고, 또 연구나 공부 아니면 뭐 사람들 상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교수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철학의 역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사지입니다. 이 사지에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약간 12운성은 애매한 게 음가는 일단은 역행을 하고 양가는 순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음생, 양사, 음이 장생지면 양은 사지고 양생, 음사, 양이 장생지면 음은 또 사지가 되죠. 그래서 생사로 딱 봐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 해는 간목, 그러니까 양간이죠. 이 양목의 장생지지만 을의한테는 반대로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지가 된다. 그러면 뭐 이게 죽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기운적으로 약간 기세가 차분하게 꺾여 있고 이미 죽는다는 것은 또 다시 태어난 것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기운적으로 좀 꺾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자기가 뭔가를 정리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성이 사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지에 관계된 공부다 보니까 차분하게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논문을 한다든지 뭐 쓴다든지 누구를 또 그러니까 역학 같은 거, 철학 이런 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남을 가르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12, 신살로 보면 지살이죠. 지살은 역마성입니다. 역마하고 상충되는 게 지살인데 어쨌든 움직임이기 때문에 역마성을 갖고 있고, 또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돌아다니고 정착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고 이동과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단 공망을 보겠습니다. 공망은 신유가 공망이네요. 을의일주는. 자, 신과 유가 공망입니다. 그러면 신과 유는 일단은 이거는 관이잖아요. 그죠? 정관과 편관이 공망이 되기 때문에 을의일주 입장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직업의 변동, 가뜩이나 자기가 을의 그 부평초 같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직업적으로 공망이 된다, 이 의미는 직업이 많이 이동과 변동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피해가는 방법은 그래 내가 그럼 관이 공망이네, 그러면 차라리 이동과 변동이 많다 그랬나, 그러기 싫어,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같은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서 준비를 해서 한 군데 그냥 정착을 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동과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 직업의 안전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공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편 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는 반대로 그냥 궁합 잘 맞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지 말고 자기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 바로 결혼을 해버리는 것도, 왜? 없으니까. 없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망이면 아예 없네요,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내가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끌고 갈 때 차에 바람이 바퀴가 빠졌으면 없다고 해서 그냥 갑니까? 채우면 되죠.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잘 내 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가지만 한쪽에 바람이 없으면 덜커덩거리고 인생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운법으로서 없으면 채워라, 그냥 반대로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것을 보시고 한눈에 딱 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월주에서 특히 월지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달별로, 월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냥 한 2, 30분은 꾸준하게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잠깐 보고 말고 또 그냥 뒤로 스킵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공부하시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꾸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월달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제왕지죠. 그러다 보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뿌리를 통근하고 의지처가 있고 또 인의 한목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강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 주관이나 고집이 세질 것이고요. 또 이게 겁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장간에 무토를 갖고 있고 여기도 인에도 또 지장간에 무토가 있으니까 재성적으로 재물적으로는 나쁘진 않겠지만 일단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정제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다 또 합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기운적으로는 강해질 수가 있고, 재물도 뭐 어쨌든 지장간에 두 개씩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대신에 인과 해는 합도 되지만 결국 또 이게 역마살의 기운이기 때문에 인신충이 온다든지 사회충이 와서는 또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그 대운이라든지 세운에서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겁재다 보니까 돈, 재물 손실, 사기 당한다든지 손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묘월입니다. 걸록지에 태어났는데 해묘 역시 반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같은 기운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같은 기운이지만 걸록의 이제 비견이니까 겁재보다는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인월이 됐던 묘월이 됐던 이 을목 입장에서는 신강하다고 보고 자기 주관과 고집 이런 게 굉장히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월입니다. 진월이면 일단은 이게 이제 관이 되겠죠. 자, 이 진해는 원진 기문입니다. 진과 해는 잘 아시겠지만 원진 기문이죠. 그래서 원진과 기문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진도 역시 뭐 봄 기운으로서 을개목 개수까지 있고 다 해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까다롭고 까칠하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정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진토가 정제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부 사이하고 또 배우자 자리하고 자기 어머니 궁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고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성격적으로 부인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겉으로 빙빙 돌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다든지 또 원진과 기문이 작동하니까 이혼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진월은 을목 입장에서 신약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신약할 때는 어차피 이게 봄 기운이고 청명절이 지난데 또 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다. 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12운성의 관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월 알아봤고요. 사는 이제 목욕이 되겠죠. 그럼 사의 충이 됩니다. 사의 충, 그러면 이 을목이 4월에 태어났다. 을의 일주가. 그러면 훨씬 더 이동수가 많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건 지살이고 이건 역마잖아요. 그러면 서로 충돌해갖고 사회 충이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부평주처럼 안정을 못 찾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이건 상관이고, 상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재물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도 간다든지 직업적으로 이동과 변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은 사주다. 을의 일주에 4월이면 굉장히 변화가 많고 고향을 일찍 떠난다든지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남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남을 상대한다든지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축구선수, 운동선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 상대하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화면 이것은 이제 간목의 사지지만
을목한테는 장생지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가장 꽃이 화려하고 예쁘게 피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5월, 6월 달 보면 꽃들이 만발하고 엄청나게 푸르고 또 장미 뭐 철쭉 이런 거 막 피고 나서 장미도 막 굉장히 화려할 때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가장 화려하게 화사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시기다. 하지만 이거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식신이죠. 식신인데 일단 식신과 이 해수와의 관계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성이고 이건 식신이고, 그러면 이게 수국화를 시켜가지고 또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기가 식신이니까 돈을 버는데 결국 문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문서운이 와서 자기 밥그릇을 엎어버릴 수 있는 편인 도식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건 뭐 물론 정인이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일자리 중간에 깨질 수가 있고 사람들 상대하는 건데 빛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가 바로 옆에 있어서 5월은 조금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장생지로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히 타고났고 또 도학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월인데 그러면 해묘미 삼합을 했을 때 묘는 빠졌지만 어쨌든 을목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의지처가 되고 이게 건토, 조토인데 해수가 있음으로써 약간 뭐 물기를 머금을 수 있는, 을목 입장에서는 또 편제도 되잖아요. 편제도 되는데 지장간 속에 또 정을기가 있으니까 결국은 식신 생재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물복, 재성운, 돈복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신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텐데 일단은 이것은 공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 입장에서는 관이 공망이 되는 거고 또 신의 해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공망기가 있어서 이제 다른데 연주나 뭐 시주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공망이 있었는데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딱 공망이 있어서 자리를 잡으면 더군다나 월지이기 때문에 그 작용력이 큽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보이면 사람이 내가 미운 사람도 상관이 없는데 이 입장에서 특히 여자다 그러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직업이 있어도 직업을 제대로 좋은 직업을 갖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공망됐으면 그냥 내가 그걸 알고서 내가 좋은 직업을 찾지 말고 한 가지 직업에 일단 뿌리를 내린다 생각하고 또 남녀 사이도 내가 좋은 남자, 너무 좋은 남자 바라지 말고 어느 정도 맞으면 살면서 그 남자하고 같이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금. 이제 이건 절지죠. 자, 신도 조금 그렇지만 유금은 더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금생수가 더 수생모 이렇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을목이 이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쪽에 또 절지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을목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삶이 고단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편관이잖아요. 근데 공망이야. 아까는 정관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남자 같은 경우는 직업 운이 좀 박하고 또 자식이 조금 뭐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든지 안 좋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성격적으로 뭔가 이게 직업이라든지 관 이런 게 공망이다 보면 그게 채우려고 하다 보면 바깥으로 잘못돼서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것도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달입니다. 물론 다른데 여기에 또 뭐 뱀 뜨면 사유 합금이 되고 이쪽에서 보면 또 여기서 사가 있다든지 서로 또 천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작용력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또 대운과 세운은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 자, 이 술은 묘고인데 을목 입장에서는 묘죠. 그러면 술에는 또 천문성입니다. 천문성이기 때문에 이 묘고와 천문성에 지금 또 이게 진술충미는 묘고잖아요. 이렇게 보면 을목 입장에서는 정제고 술의 천문성이고 또 이 안에 신정모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성을 지지에 깔고 있는 데다 천문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차라리 역학이라든지 타로라든지 풍수, 사주명리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아니면 뭐 종교가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업으로 들어가서 의사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뭐 이게 이제 정제가 되고 나름대로 또 여기에 이제 식신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일단 이분 같은 경우도 일단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봉사 서비스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철학 쪽으로 종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해입니다. 자, 해해 자영이 되네요. 이제 이때는 아주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수다, 목, 부가 되겠네요. 자, 수가 많아서 수다. 나무가 이거는 떠다닌다. 자, 이게 이제 진짜 골치 아파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을해일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해해 자영살에다가 지금 물바다가 돼가지고 완전히 부평초처럼 떠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건강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간으로 보고 이거는 신장, 방광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물이 이렇게 넘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뇨기 계통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간이 이렇게 모든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면 소화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건강적으로도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해 자영살이기 때문에 이때는 술토가 어디 왔던지 아니면 천간에 무토라든지 무엇이 있어서 이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월 해자축. 자, 이거는 이제 동지 아주 가장 추운, 거의 아주 찬바람이 예리하게, 날카롭게 몰아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생목이 되느냐? 일단 동지는 이 얼음물이기 때문에 수생목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여기 해수가 있고 여기 천간에 뭐 병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뭐 오화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무토 뭐 있다 술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편인이잖아요. 편인과 정인이 있어 갖고 뭐 머리는 좋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일단 이것도 역시 아쉬운 사주다. 굉장히 그래서 건강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축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꽝꽝 얼은 흙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새롭게 이제 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방압의 해자축 해갖고 되고 얼음토인데 역시 여기는 병화가 있다든지 천간에 화기가 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금전적으로 편재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부부 사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안 좋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음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적인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을해일주, 을목 중에서 을해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 선생님 영상도 보시고 제 거랑 보면서 비교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